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티크의 연희연희 송현희입니다. 애플만큼 존버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기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정도로 테크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후속작의 출시가 약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차기 모델 전망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루머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Here we go! 13 아닌 12S?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다름 아닌 차기 아이폰 명칭입니다. 해외 매체를 중심으로 아이폰 13이 아닌 아이폰 12S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애플 신제품 관련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팁스터 존 프로서는 애플 엔지니어들이 2021년형 아이폰을 아이폰 12S라 부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애플 본진인 미국을 비롯해 서구권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인데요. 예수는 자신이 붙잡혀 죽기 전에 12명의 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했죠.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가 마지막 손님으로 들어오면서 13번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불길한 숫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유럽 신화에서도 숫자 13이 불길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랄라 신전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초대받은 12명의 신 이외에 초대받지 않은 13번째 신이 등장하게 되면서 비극은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분쟁과 악의 신으로 불리는 로키인데요. 그의 모략으로 신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오딘의 둘째 아들이자 가장 사랑받는 신인 발두르는 겨우살이 나무까지 미스틸테인으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권에서는 비행기 좌석이나 아예 주소에 표기하지 않을 정도로 불길한 숫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미신처럼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루머인 것도 바로 이러한 뿌리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2021년 9월 발표? 차기 아이폰 공개는 예전처럼 9월 이벤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간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수급 이슈로 양산 일정에 차질을 빚었지만 지금은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한 상태죠. 전례를 미루어 볼 때 9월 둘째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공개하고 약 10일 뒤인 금요일에 1차 출시국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아이폰 13으로 나왔을 때 숫자 13과 금요일이 크로스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초기 판매량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12S로 나오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결국 아이폰 13은 아예 건너뛰고 2022년에는 아이폰 14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는 수순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패밀리 4종 라인업? 해외 IT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차기 아이폰 라인업은 아이폰 12와 동일한 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변 없이 5.4인치 미니, 6.1인치 일반과 프로, 6.7인치 프로맥스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아진 노치 디자인? 애플 전문 분석가로 알려진 밍치거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차기 아이폰에는 노치 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트루뎁스 카메라로 불리는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센서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20Hz LTPO 프로모션?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에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120Hz 주사율은 결국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이릅니다. 해외 IT 매체에서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차기 아이폰의 상위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에 해당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갤럭시 S21에도 적용된 120Hz LTPO 기술을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단독으로 공급받을 것이라고 하니 한층 더 부드럽고 선명해진 차기 아이폰의 변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화면이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역발상으로 항상 켜져 있는 화면이 탑재되기 시작했으니 바로 Always on 디스플레이, 즉 AOD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해당 기능이 탑재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아직 적용되지 않은 미구현 기능이죠. 항상 화면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날짜, 시간, 알림, 배터리 등 기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며 OLED 디스플레이 특성상 켜진 상태에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죠. 사실 새로울 게 없는 진부한 기능이지만 역시 아이폰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나 싶습니다. A15 바이오닉 칩? 차기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모바일 AP 넘버링은 예외 없이 하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번에도 TSMC에 의해 제작되며 5나노미터의 초정밀 공정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독자 운영체제인 iOS와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역대급 퍼포먼스는 따놓은 당상 아닐까 싶네요. 센서 시프트 안정화?
애플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광학 렌즈의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대신 이미지 센서를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선명한 사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죠.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아이폰 13 프로에도 센서 시프트 기능이 확대 적용되며 카메라 렌즈의 자동 초점 기능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조도 개선 및 천체 촬영? 아이폰 13 모델의 초광각 렌즈가 f1.8 조리개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조도 기능이 크게 개선된 초광각 카메라로 빛이 부족한 야간에서도 한층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구글 픽셀에 적용되어 있는 천체 촬영과 유사한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폰카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소름 돋았어. 라이다 스캐너? 3차원 감지 기능을 사용해 최대 5m 떨어진 주변 물체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주는 TOF 기술이 바로 라이다 스캐너입니다. 현재는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 상위 2개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데 차기 아이폰은 전체 모델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큰 배터리 용량? 밍치거의 최근 보고서에는 차기 아이폰에 더 큰 배터리가 장착될 것이라는 예측이 적혀져 있습니다. 크기는 아이폰 12와 동일하지만 내부 하드웨어 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를 위해 전면 광학 모듈 두께를 줄이고 심카드 슬롯을 메인보드에 통합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만큼 아이폰 12보다 무게는 약간 더 무거워질 수 있으나 실 사용 시간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파이 6E? 바클레이 애널리스트 브레인 커티스와 토마스 오말리에 따르면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최초의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갤럭시 S21 울트라가 6GHz 대역으로 확장된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죠. 더 높은 성능, 더 낮은 지연 시간, 더 빠른 데이터 속도, 그리고 장치 간 간섭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 사용 시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냅드래곤 X60 모뎀? 원래 아이폰 12에 퀄컴 스냅드래곤 X60 모뎀이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아이폰 12 적용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플랜 B로 7나노미터 공정의 스냅드래곤 X55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번에는 5나노미터 공정의 X60이 탑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 만큼 5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버라이즌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초고주파 28GHz 대역의 밀리미터파 서비스를 다른 일부 국가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죠. 라이트닝 커넥터?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애플이 아이폰 7에서 이어폰 단자를 삭제했을 때만 해도 편이 나눠져서 찬반 논란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삼성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을 정도였죠. 만약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펼쳐진다면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에서 충전 포트가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차기 아이폰에 충전 포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았지만 이번에는 라이트닝 포트를 유지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폰이 아이패드 프로처럼 USB-C 포트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지금은 맥세이프 무선 충전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단자도 없는 포트리스 디자인이 적용되는 건 마치 이어폰 단자가 사라진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 연희연이 송현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